자, 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가끔은 너무 당연할 것 같은 일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런 의문을 품게 되죠. 같은 맥락으로 수술실에서의 의료 사고 뉴스가 잊을만 하면은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수술실에 CCTV 설치와 영상 보존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구 을 의원이 관련 내용으로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자, 어떠한 내용인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자, 김남국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현안으로 들어가 보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법안 마련을 위해서 여러 의원들께 읍소를 하면서 김 의원께서 이제 법안 개정을 위해서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게 이 계기가 이게 뭐였습니까? 네, 많은 이제 분들이 수술실 CCTV 법안이 의무화하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아마 그런 것들은 일선 현장에서 의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외침들이 계속 있었고요. 결정적으로 이게 큰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은 이 권대희 학생의 어머니가 거리에서 직접 아들의 정말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적극적으로 이제 공론화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결국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 환자가 처해지는 그 약자의 그 위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무력감을 크게 호소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몰라서 고 권대희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도 되죠, 김 의원님? 네, 괜찮습니다. 네. 2016년에 경희대 재학 중인 취업준비생 권대희 학생이 안면 윤곽술을 받기 위해서 성형외과를 알아보던 중에 강남의 모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기로 했는데 수술 당일 집도의가 여러 명의 환자를 동시에 수술을 하고 있었고 또 그러다가 그 의사는 수술 중간에 나가버리고 또 다른 20대 의사가 또 들어와가지고 대리 수술을 하다가 또 그 의사마저도 중간에 나가버리고 그래서 간호조무사가 무면허로 의료행위까지 하다가 출혈량이 많아서 숨진 그 사건이 권대희 군 사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 이 병원 수술실에서의 대리 수술을 비롯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서 환자와 병원 간의 불신의 벽이 매우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 의원께서는? 네, 수술실 환자 수술실 수술대에 눕게 되면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사실은 환자는 아무런 어떤 대응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시점에 의사가 책임 있게 수술을 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게 대리 수술과 그냥 무자격자가 마음대로 수술하는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또 그 안에서 크고 작은 인격 침해 또는 더 나아가서는 성폭력 범죄도 벌어지는 어떤 그런 현실 속에서 네. 환자의 어떤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보호할 만한 장치가 현재로서는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수술실 CCTV 설치하는 게 전적으로 무조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대안은 될 수 없겠지만 네. 최소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수술실 안에서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저는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남국 의원께서 이제 지난달 24일에 의료법 개정안으로 이제 재발의를 하신 거잖아요. 네. 이번에 재발의한 내용과 이전 CCTV 설치 의무화 내용하고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네, 피해자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예. 환자의 동의만 있으면 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주에 토론회를 가졌었는데, 토론회 과정에서 이 수술실 CCTV 설치하고 촬영을 의무화하는 범위를 좀 더 넓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의견들이 많아서, 좀 의원급까지 조금 확대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고요. 결국 이 문제는 어느 범위까지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것인가, 환자를 보호할 것인가라는 이런 지점인데요.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의사의 어떤 인격권이라든가 직업의 자유가 있지만 지금 이제 일선 현장에서는 이미 수술실을 촬영을 하고 있고 그 촬영한 영상을 환자에게만 제공하지 않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수술실 CCTV 촬영된 것이 환자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이익만을 위해서 병원이 유리한 자료로만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금 더 피해자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법안을 더 이렇게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환자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주셨고 당연한 말씀이신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서 그 외과계 9개 학회 또 대한전공의 협의회 등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한다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의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격권이라든가 직업 활동의 자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존중하고 보장을 하고요. 결코 이 법은 의사 전공이나 수술실에서 수술을 하는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두는 법이 아닙니다. 예, 예. 의료사고 분쟁이 발생을 하면 환자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또 마찬가지로 그 분쟁 당사자, 상대 당사자로 놓인 의사들의 여러 가지 권리도 상당히 많이 제한되고 침해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그런 상황에서 수술 CCTV가 이 분쟁을 잘 해결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고 또 환자와 의사 사이에 깨져 있는 그 신뢰를 일정 부분 회복시켜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무슨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두는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우려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아울러서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어린이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CCTV 달잖아요. 예, 처음에 이것도 의무화한다고 했을 때 똑같은 반발이 되게 많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과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설치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수업권이나 선생님들의 인격권을 함께 보장하는 장치로 돼가지고 만족도가 다 높습니다. 그렇게 만족도가 높은 그 법안이 왜 19대 그다음에 20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발의가 됐는데도 어떻게 계류되다가 자동 폐기가 됐었어요? 네, 20대 때는 어떤 특정 단체의 반대와 좀 로비가 있어가지고 예, 예. 압력이 있어가지고 발의에 찬성했던 의원님들 5명이 찬성했다가 다시 이제 처리해가지고 재발의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사실 저도 이번에 21대에서 처음으로 이 수술실 CCTV 의무화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다고 하니까 당장에 주변에 많은 동료 의원님들이나 저희 보좌진부터가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재선할래? 그 후원금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의사분들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또 네트워크가 있으시고 센데 너 그렇게 해가지고 정치 못한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또 꼭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어떤 법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반드시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그냥 법안을 발의했고요. 또 오히려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반대가 심할 줄 알았는데 반대 전화는 한 통도 걸려오지 않았고 그래요? 오히려 많은 국민이 잘했다라고 칭찬하면서 응원하는 전화를 많이 해주셔서 21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이게 국민적 관심이 되게 높은 사안인 것 같아요. 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고요. 또 그만큼 우리가 많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의료사고 분쟁에 놓일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공감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의사 선생님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수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도 언제든지 또 환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또 대형병원 원장님들께서도 또 찬성한다. 나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그래요. 이미 사회적으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과정에서 혹시나 또
상처를 받게 될 의사 선생님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은 충분히 조금 존중해 가면서 그리고 또 의사협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법안에 녹여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남국 의원께서 이제 그 친전을 들고 의원실을 직접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읍소하시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여야 그 의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제가 이제 제 친전만 담겨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아, 예. 이제 고 권대희 씨 어머니의 편지가 저희 의원실에 보내주신 편지가 담겨 있어서 이 그래요. 편지를 저만 읽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친전으로 다른 의원님들께도 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국회에 의원실에 친전이 엄청 많이 옵니다. 의원들 사이에.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잘 읽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이것을 반드시 꼭 읽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원래는 이제 막내 비서님이 이렇게 그 전달을 하거나 그냥 우편함에 넣어버리는데 네. 조금 더 제가 정성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직접 좀 돌아다니면서 4개층을 돌렸고요. 이제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친전을 전해드렸는데 영업을 하신 거네요, 이제 국회에서. 네, 보좌관 분들도 의원이 직접 친전 돌리는 거에 이제 깜짝 놀랐다라고 하고 예. 또 많은 의원님들도 꼭 읽어보겠다고 잘 읽어봤다라고 응답을 해주셔서 직접 조금 힘들기는 했지만 직접 돌리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이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좀 김 의원께서도 고생해 주십시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번에 또 안산 단원구 관련해서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구 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